네, 덕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닥덕후 시즌2 탑덕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출연자분 담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살러벨님. 안녕하세요. 살러벨입니다. 프로 탈덕너를 자칭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우리 살러벨님 오셨고요. 네. 자, 그리고 번역가 소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게임과 만화를 사랑하는 오타쿠 번역가 소월입니다. 주로 BL 만화 많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네. 네, 우리 소월님.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맞아, 네. 주인공입니다. 짝짝짝짝짝. 자, 우리 소월님. 네, 작을소에 뭐 달월 해서 소월 뭐 약간 이런 건가 했는데. 명함 보니까 올이던데? 올마이티의 올. 올이라고 쓰고 그냥 어리라고 읽는 그런. 올을 영어로 표기하기가 좀 힘드니까. 네. 좀 더 이제 그 네이티브 발음을 살리고자. 그쵸. 봐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올. 다르잖아요. 역시 성우. 네, L 발음 이래 혀를 딱 찍어줘야 돼, 윗니 되게 뒤로. 항마력 딸리는데. 네, 소얼님 함께 해주고 계신데, 우리 소얼님은 담비님의 지인으로 사실 저희 탑덕후에 함께 하게 되신 거잖아요. 두 분의 인연이 깊지 않다는 것은 저희가 아까 첫 만남 때 직감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는 완전 이 두 분은 거의 짱친. 유치원 때부터 뭘 함께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깊은 유대감을 느꼈는데 아니 실제로 만나셔서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이냐 어찌 그리 소원하게 인사를 하시던지. 어색.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만난 다음에 직접 얼굴을 접할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뭐 대면 온라인 친구? 그럼 한 번 본 거예요? 한 번, 두 번. 야, 이렇게 두 번 만남에 탑덕후를 초대하는 우리 담비님 정말 두 번에 두 사랑합니다. 번은 뭐야? 아마도? 처음 만남은 어땠나요? 처음 만남은요. 이건 진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첫 만남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저희가 2017년 2월에 일본 아키하바라에서 만났거든요. 덕후들의 성지, 우리들의 네. 고향. 네. 혹시 삼국지 게임 하셨나요? 해봤죠. 저는 알아요? 삼국지로 장수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삼국지로 유명한 게임 제작 회사 코에이가 그 여성향 게임 알죠. 플레이 하셨죠. 네, 제가 좋아합니다. 네오로망스. 네네, 시리즈. 그 네오로망스 게임을 저희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키하바라에서 때마침 이 올리샵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세상에 한국어 들리는 거예요. 타지에서 들리는 네. 이 한국어의 그 그리움. 네네네. 네. 거기다가 한국에서도 이 네오로망스 좋아하는 사람 많지도 않거든요. 그래요? 한 점 단위. 아니지. 그래? 그래도 아니, 나름 네오로망스라고 하면 안젤리크 시리즈가 이제 안젤리크 1이 정발이 됐었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너무 오래전 일이잖아. 그렇지.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2017년에서 그런 것 같고 머나먼 시공 속에서랑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 애니가 금색의 방영될 코르다도 때는 있어. 그래도 좀 괜찮은데 금색 코르다 시작할 근데 때까지. 게임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좀 오래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올리샵 와서 굿즈 사고 그러지. 그 시리즈가 정확히 안젤리크가 초대 있었고 네. 그다음 하루카 그 머나먼 네. 시공 속 있었고 그다음 금색 코르다. 네, 그렇죠. 그 이후에도 있나요? 전 여기까지 알거든요. 일단 나도. 지금 금색의 코르다의 모바일 게임이 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의 파생들인 거죠, 아직은. 뭔가 네, 새로운 그렇죠. 완전 오리지널이 나오진 않은 거죠? 예. 그 사이에 뭐 모바일 게임도 있긴 했는데 그거는 뭐 거의 행사도 그러니까 안 하고. 인기가 없다는 건 좀 어폐가 있고. 인기가 없다고는 안 했어요. 팬이 별로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랬어? 네. 그냥 대중적으로는 인기요? 할 수 제 있지만 마음속에서 인기 탑이에요. 아니 저도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네오로망스가 그냥 일반 남성 게이머들이 즐기기에도 괜찮은 게임들이 많아요. 안젤리크도 그치. 그냥 나도 한참 때 네. 네오로망 페스타고 이런 거 보러 가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게 다 이제 올드덕이에요. 올드덕이고 그치. 고인물이고 새로운 덕후들 유입 없고 그리고 그렇게 찐 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내가 봤을 건가? 때 시절의 문제인 것 같아. 네. 응. 그래서 이렇게 팬도 별로 없는데 그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기 힘든데 한국어가 들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 들이대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해 아니요. 아니 솔직히 아니요. 일본에 가갖고 한국어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아니요. 모른 척 네오로망스 하는데. 시리즈의 올리샵에서 들렸다는 게 중요해요, 이건. 근데
뭔가 알 것도 같은 게 저는 예전에 그 소녀혁명 우테나 제가 진짜 완전 찐팬이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그 뭘 전시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일본 사람이랑 갑자기 친해졌어요. 그 사람이 막 작품 얘기를 막 하면서 이 장면 기억하냐고 막 일본어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여서 너무나 반갑긴 하더라고요, 그런 게. 근데 한국어면 오죽했을까 싶기는 해요. 그 정말 좋아하는 마음에. 일본 사람이 말을 걸면 되게 반가울 것 같아. 저도 고마울 것 같은데, 여기는 심지어 일행이 있었잖아. 하긴, 나는 혼자였고, 그도 혼자였어. 일행이 있는데 말을 걸기는 쉽지 않지. 그런가? 그래서 말을 걸었어. 네, 그래서 말을 걸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인연이 이렇게 계속되어서 그때 인연으로? 네. 그럼 우리 소얼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걸 아는 사람이 또 있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담비님이랑 똑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걸 아는 사람이 또 있네? 그러니까 만나니까 한 지금 4년째 트위터로 그러니까 실제 보진 않지만. 네네. 네. 아, 그렇게 해서 알게 되셨다. 그럼 그때 뭐 같이 그러면 얘기도 나누시고 뭐 쇼핑도 같이 하시고 뭐 그러신 거예요? 그러진 않았어요. 네. 아, 인사만? 네. 친구가 옆에 있어가지고 네. 저는 친구랑 가고 아, 그 무슨 의미지? 연락처는 어떻게 아신 거예요? 트위터 아이디를 교환해가지고 그럼 담비님이 엄청 이걸 외로웠네. 당연하죠. 외로웠네. 그래, 초면에 트위터 아이디 어떻게 물어봐? 왜 못 물어봐요? 아니야,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외로웠어. 이걸 썰고 풀고 싶고, 이 애정을 막 더 하고 싶은데 주변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신 것 같아. 아니, 왜냐면은 내가 랑야방 투어를 갔을 때 트위터를 못 물어보겠는 거야. 그게 약간 불문율처럼 물어보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었어. 내 그지? 덕후를 보여줄 수 없다. 내 온라인상의 그 모습을 그러니까는 보여줄 거기 수 가서 없다? 막 같이 2박 3일을 지내니까 좀 이렇게 안면도 트고 친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조금. 네. 근데 트위터를 못 물어보. 근데 저는 침묵 금지였어요? 아니야. 물어보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뭐지? 너무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 아니 그게 약간 좀 다른 게 저는 코스프레 하면서 연락처 처음 만난 사람하고 교환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서로 사진도 보여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게 예전엔 그랬지. 내가 한참 덕질할 때. 올드 덕후와 우리 프레시한 덕후들의 차이일까요? 근데 저도 약간 사람 바이 사람이고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나 초면에 트위터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굉장히 덕질을 오래 해서, 조금 공경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그 노인 공경처럼, 이제 올드 덕후다 생각하시고,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외로운가 몰라서 보다. 그런 거예요. 네. 할배들이,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네. 그 타이밍에 만난 것도 신기한 게 저도 그렇고 소울님도 그렇고 일본에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벤트 때문에 온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거기 마주친 거예요. 네, 워홀 중이어가지고 두 분 다? 저는 유학을 가 있었어요. 워홀 중이던 친구랑 만나서 갔는데 되게 타이밍이 담비님의 첫인상은? 뭐지? 그래서 갑자기 말을 거신 것도 그렇고, 되게 저 같았으면 먼저 말을 못 걸었을 것 같거든요. 용기 있게 말 걸어주셔서 감사했고, 네. 그래서 이 고백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지? 근데 사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닌 게. 고백. 대학생 때 길에서 클램프 만화책 보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 집 가서 만화책 볼래요? 우와, 진짜 적극적이셨구나. 그 친구랑 지금까지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부럽다. 저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저도 혼자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얘기하고 싶고 한데 딱히 마땅히 인연을 못 찾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먼저 다가와주고 하면은 고마울 것 같은데. 그런 거 있는데 거래하다가 친구 되는 경우는 꽤 있었는데. 맞아. 요즘 오가타 메구미 앨범 녹음해서 주고 이러다가 친구 되고. 이게 남자면은 이거는 100% 결혼해야 될 것 같은 인연인데. 근데 다 여자야. 남녀로 또 엮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뭐 엮일 수 서로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너무 좋지. 그 정도의 인연인데. 그치. 다 여자여서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실 남자하고도 그런 게 있어요. 게임 취향이 너무 잘 맞아서 트위터로 친해졌는데 어느 날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친구 몇 명이랑. 그래서 갔는데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몰랐구나, 성별을. 네. 근데 재밌어서 계속 만나고 있어요. 친구로 지금도? 네. 이거 너무 좋다. 예전에 장진 작가님이 했던 남편 얘기랑 만화? 되게 비슷한데. 그러네. 네.
근데 너무 사람이 괜찮으니까 그냥 계속 만나게 되더라고요. 계속 게임 같이 하고. 너무 좋죠.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또 취향과 취미가 맞는 사람을 우리는 늘 갈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 걸었다고. 사실 우리 분명히 어딘가에서 더 마주쳤을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의 본지는 머나먼 시공 속에서예요? 아니요, 저는 금색의 고르다예요. 저는 머나먼 시공 속에서요, 일단. 아니 저는 사실 머나먼 시공 속에서는 거의 해보진 않았고 저는 안젤리크는 거의 시리즈 다 해봤거든요. 최근에 신작이 나와서 담비님한테 물어봐서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스위치를 사게 됐어요. 저는 사실 이 작품 처음 나왔을 때 약간 너무 환상 게임이랑 비슷해서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 저는 이제 게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약간 이 세계로 가는데 무녀가 나오고 무녀를 지켜주고 그 무녀는 이 세계에서 왔고 이게 환상 게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비슷하다. 근데 저 환상 게임 주작도 좋아했었거든요. 나오고 네, 주작 청룡 뵙고. 그치. 근데 이제 캐릭터가 너무 성격이 다르니까 같다는 생각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그런 약간 소재적으로 저는 이제 캐릭터는 몰라서 소재적으로 너무 유사해서 오히려 게임을 안 하게 됐었던 케이스긴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약간 전생이나 그런 게 흔하진 않아가지고. 그러게요. 지금 보면 사실은 너무나 지금은 너무 넘치죠. 특별한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제 입장에서는 머나먼 시공 속에서가 훨씬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캐릭터여갖고 안젤리크에 비해서. 안젤리크에 비해서. 안젤리크는 너무 수호성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캐릭터가 연애 대상이니까 공략을 해야 되는데 공략하고 싶은 애가 약간 하나도 모셔야 없었는데. 될 것 같잖아. 수호성이니까 내가 이제 신들인 것 같잖아요. 약간. 근데 이제 머나먼 시공성에서는 이제 내 캐릭터들 괜찮았어. 얘부터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애들이어갖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야스아키가 이시다 아키라 성인데 목소리가 기존에 이제 BL 하던 그런 여리여리한 목소리가 아니고 되게 멋있게 냈어. 멋있었나? 되게 멋있게 냈어. 물론 제가 이렇게 제일 평이 좋아하는 갈립니다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저는 판단이 안 돼요. 나도 야스아키 제일 좋아했는데 야스아키도 어려워. 너무 공략하기. 너무 옛날 얘기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두 분의 인연이 이렇게 닿으셨고 그 인연으로 탑덕구까지 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번역 일을 본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또 물론 일본에서 오래 체류하셨고 이런 문화적으로 또 관심이 많으셨으니까 연이 있으셨기는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사실 저는 이미 워홀 할 때부터 번역가였고요. 그 워홀 시작하기 전에 출판사 블로그에 번역가를 구인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거는 혹시 일본에 가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붙어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제가 거기서 책을 구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1년 동안. 또 와서도 계속 번역가로 살았고요. 그때 당시에는 TL 소설이라는 게 한참 유행했어가지고 영상 출판이랑 학산이랑 그렇게 두 곳 같이 계약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학산이랑은 지금도 거래하고 있고요. TL이면은 보통 19금. 네, 그렇습니다. 19한 번역가 인생입니다. 19금 시작을 하시다니. 번역하신 지는 얼마 되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5년 차 됐습니다. 어떠세요? 사실 이제 좀 담당작이 많이 늘어가지고 약간 따라가기 제가 버거운 상태? 옛날에는 일이 너무 없었는데 지금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든. 그렇군요. 그럼 출판 쪽 번역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산업 번역도 하고요. 뭐 저서 집필 같은 것도 하고 그냥 뭐 콘텐츠 작가 외주 같은 것도 하고 그냥 사실 프리랜서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건다. 맞아. 주거래처는 지금 한 5개, 7개 정도 되고요. 제가 먼저 컨택한 것도 있고 공고 올린 걸 찾아가가지고 제가 지원한 것도 있고. 일본어로 일을 할 정도로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금세의 코르다. 금세의 코르다라는 게임이, 네오로망스 게임이 전혀 정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안젤리크는 한번 정발해준 적이 있는데. 딱 한 번! 시리즈 1만. 그것도 모바일 게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PC 게임. 아니요. 듀얼 CD 같은 걸로. 저는 모바일로밖에 안 해봤거든요. 그게 원래 패키지 게임으로 나름 패키지 제대로 나왔다가 그러다가 부록으로 게임 잡지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대중화되면서 듀얼 CD로도 나왔죠. 그 번역가가 되는 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느꼈던 게 저는 이제 번역가 협회에서 자격증 시험도 봐서 번역 자격증도 막 받고 이랬는데 그게 뭐 또 일로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네, 자격증을 딱히 보진 않고요. 경력을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무경력자들은 어떻게 처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엄청나게 이력서를 돌려야죠. 그중에 하나는 받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도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무조건 넣고 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른 돼서 만난 친구들이 다 오타쿠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나중에 소개를 해준다는 그런 식으로 네. 번역 일을 좀 했어요. 그렇게 경력이 쌓이면은 당연히 다른 데 넣기가 쉬워지고. 근데 이제 일본 가기 전에는 번역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없는 경력은 거예요? 없지만 그냥 일단은 사실 제가 그때 TL 소설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때 덕후였어요. TL 소설 덕후. 그래가지고 리뷰를 엄청 많이 썼거든요. 진짜 남다르게 썼어요.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그 리뷰를 봤다고 하셨어요. 아마 그 영향이 조금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잘 아는구나 이렇게. TL 같은 경우는 특히 번역을 할 만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걸 항상 번역 맡길 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성인물 하실 수 있나요? 아 근데 저도 그래요. 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고. 근데 성인물을 더 많이 그래요.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아마 그걸 모르실 것 같아서 모르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상관없는데 정말. 아니 그 성인물을 저도 한번 해봤는데 되게 좋아하는 BL 작품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이게 야하게 안 써지더라고요. 번역인데도 다 원문이 있는데도 내가 쓰고 보면 야하지가 않는 거야. 아주 좀 한계를 느꼈었는데. 저도 사실 제 번역을 보고 정말 너무 꼴린다 정말 그러면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아 근데 그거는 자기가 한 거라서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어요. 아닐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닐 누구한테 보여준 적 있어요? 아니요. 왜냐면 출판이 됐으니까. 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평을 봤을 때 뭐 이따위로 야한 책을 이렇게 안 야하게 번역했어? 원문을 라고 하지 빼먹거나 않잖아요. 이러진 않았으니까. TL 소설 맨 처음에 저도 할 때 이거 영 딱딱해 보이는데 괜찮나 했는데 나중에 출간이 된 다음에 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은 BL 책을 제일 많이. 네, TL이 사실 지금 사업을 거의 접다시피 하는 상태거든요. 소설은. 그래가지고 TL 소설은 아예 거의 의뢰를 안 받고 있고 BL 만화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BL 소설보다는 만화를? 네, 소설도 요즘 거의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중국 소설이 워낙 대박 치고 있어서. 번역은 얼마나 걸리세요? 하시는데? 물론 작품마다 다르겠지만? 원래 만화는 한 이틀에서 4일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원래 근데 그게 마음을 먹으면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원래 하루에 2권을 끝낸 적도 있거든요. 근데 하루 2권은 좀 그렇잖아요. 손목 괜찮은 건가요? 손목 안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의원 맨날 다니고 있고요. 그 타이핑 하시느라고 손목이 아프신 거예요? 네, 진짜 손목 증후군 올 것 같아서 쿠션을 한 3개 정도 깔아놓고 하고 일단 손목보호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네, 마우스 패드도 손목 이거 받쳐주는 걸로 하고 무조건 쿠션 엄청 깔아요. 지금 서브컬처 쪽 번역료가 낮아갖고 다량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결국은. 그런가요? 번역료가 높진 않나요? 사실 일반 소설이랑 장르 소설이랑 페이가 많이 달라요. 저는 이제 그걸 아는데 권당으로 받으시는 거죠? 소설은 보통 글자 수로 받고요. 만화는 그냥 권당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하루에 2권씩 번역도 하고 그렇게 5년 하셨으면은 지금쯤 나온 게 굉장히 많겠네요. 얼마나 네. 번역을 하셨나요? 소설은 한 80권 정도 낸 것 같고요. 만화로는 디지털로만 나온 것도 많거든요. 맞아요. 총 합치면은 300권 정도? 그 중에서 특히 많은 게 역시 BL인가요? 예, 아무래도 현대인의 지능을 개발해 주시는 곳이 저에게 많은 의뢰를 주셔서. 소설보다 만화를 요즘 많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만화 파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게 다 달라요. 사실 출판사마다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쭉 적는 곳이 있고요. 칸마다 번호를 매겨가지고 그 번호에 맞춰서 번역을 해가지고 보내는 곳도 있고 진짜 특이한 곳은 엑셀에다가 원문을 살짝 기입한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렇게 번역문을 기입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 위에다가 영문을 적어서 보내드리는 것도 있고. 이미지 위에다가? 네네. 이미지 위에서 뭐 포토샵 같은 걸로 적어서 네네, 맞아요. 그렇게. 그런 거면 더 번거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게. 사실? 손목을 움직일 일이 많아가지고 좀 힘들긴 한데 또 나오면은 네. 저는 옛날 옛적에 학교 선배가 아르바이트로 만화 번역하는 거 본 적 있거든요. 네네. 그때는 책 사이사이에 기름종이를 쫙 끼워서 보내주면은 그 기름종이 위에 대사를 쓰더라고요. 그게 진짜 그래요? 특이한데요? 그분의 손목이. 저도 그냥 조금 해본 바로는 나한테 조그마니까 그걸
확대 복사를 해주면은 이만큼 받아와 답안을. 그러면 거기다 번호를 내가 칸마다 쓰고 텍스트로 1번 뭐 2번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시간을 투자한 거에 등가 교환이어서 너무 이게 수지가 안 맞더라고요. 진짜요? 그렇게 좀 약간 쭉 써서 주는 곳은 약간 페이가 좀 낮은 편이고 지금 그 번호를 매겨가지고 해주는 곳은 약간 페이가 좀 높은 편이에요, 사실. 그리고 조삼모사였던 게 제 경험으로 소년 만화가 대사가 되게 없다고 대사 되게 없으니까 좀 싸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받았는데 의성어 너무 많은데 의성어를 번역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다 계속 반복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의성어 이거 뭐라고 쓰지? 이러면서 의성어 의태어 그런 게 너무 많아갖고 조삼모사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다 표기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네, 의성어 의태어도 다 번역을 해서 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대사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리고 되게 오덕 문화에 대해서 이제 정통해야지 않은만 할 수 있는 번역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딜을 했지. 만화책 나 이거 너네 회사에 이 만화책들 갖고 싶으면 기증해주면 내가 하겠다. 이제 이쪽에서 아쉬우니까는 오케이. 맞아, 만화책을 막 며칠을 챙겼지. 오타쿠를 섭외하기가 이렇게 쉽습니다. 그러네. 내가 원하는 만화 세트 받을 수 있으면은 조금 감안을 할 수가 있겠다. 어려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죠. 많이 번역을 하신 만큼 사건 사고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번역했던 것 중에 TL 소설 중에 수인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인 상태에서 하는 게 있었어요. 동물인 상태에서? 네,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제가 책을 받아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잘렸어? 예? 다 잘린 거예요? 네, 다 잘렸어요.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없어도 내용엔 지장이 없는 건가요? 그냥 변경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까맣게 칠하거나. 아침에 왔다. 아침책이죠? 한마디로. 아, 만화요? 아니요. 소설이요. 소설? TL 소설. 헐. 소설도? 네네, 그게 아마 심의에서 잘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뭐, 근데 출판사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때 진짜 솜사탕 물에 빠뜨린 너구리 심정이었어요, 진짜. 어디 갔지? 이러면서. 계속 찾아. 혹시 뒤에 있나? 나 잘못 갔나? 막 이러면서. 혹시 누락이 됐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네네네. 수혜물이 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짐승인 상태에서 안 하지 않아요? 그것도 되게 특이하네. 아니에요. 한번 웨이브가 지나갔어요. 아, 그래요? 수인 붐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수인인 상태에서 하지. 해요. 아, 네.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네, 밤이면은 사자가 된다는 설정이었거든요. 진짜 사자였어요. 할 말을 잃었어, 지금 사람을 어떻게. 지금 표정이 굉장히. 자를만 했네. 네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렇게 수정되는 경우가 많겠어요, 본의 아니게? 네,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한번 좀 이제 경력이 쌓였으니까 반대한 적도 있죠. 편집부에서 한 순정 만화가 있었는데, 여주가 남주한테, 변태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컷에 전체적으로 약간 좀 야한 대사가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편집부에서 제가 번역을 그냥 그대로 원문대로 해서 보냈는데, 외설적인 단어를 다 잘라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변경이 됐는데, 그 변태라는 말까지 변경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리자고. 그래서 제가 결사반대를 했죠. 이거는 남주의 캐릭터성이기 때문에 절대 바꾸시면 안 된다. 변태는 캐릭터의 정체성이다. 네, 그 캐릭터에. 저 그 작품 알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걸 아는데 정말 걔는 변태라고 불러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아무튼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해가지고 그 컷에 대해서는 변태만 살았어요. 그 살긴 살았네요. 네, 마지막에. 그것만 살았어요. 그리고 저 사실 그때 트위터에서 보고 있었는데 수월님 번역한 작품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논의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 누가 RT 해주셔서 봤는데 사실 지난 게스트분이 얘기하셨던 작가님이 특정 부위의 한국어 표현을 궁금해하셨다는 작품을 그 작가님께 한국어로 뭐뭐라고 합니다라고 알려드린 번역가가 저거든요. 그것이라고 번역을 해요, 보통. 그것이나 아니면은 뭐 아래쪽 뭐 그런 식으로 돌려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또 구글 번역기로 돌려보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되게 왜 그것이라고 하냐고 되게 의아해 하시길래 전 그걸 보고 또 그냥 왠지 어떡하지 하다가 답변을 해드렸죠. 한국어로 뭐뭐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외속어라서 잘 안 쓴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근데 실제 번역할 때 그런 단어들을 쓰면 안 나가요? 못 나가요, 출판이? 그냥 제가 동그라미 한 다음에 지를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근데 그게 동그라미 한 다음에 추로 바뀌었어요.
뭔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게. 약간 좀 뉘앙스의 차이죠. 예. 기술적인 표현은 약간 삼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엄청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권단까지 확인하고 오셨대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내 번역가구나. 이걸 확인하시고는 제 답글을 인용 리트윗을 하시면서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분이 제 칭칭을 번역해 주셨어요. 이러면서 엄청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에피소드의 주인공이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의 칭칭을 번역한 것에 지금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좀 묘한 데서 검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골든 카무이도 말은 그냥 나오는데 털은 밀더라고요. 그래서 털은 무조건 안 돼요. 한국에서는 남자에게 털이 있는 거 용납하지 못합니까? 라고 러시아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말을 하더라고요. 왁싱이 유행이라고 해주세요. 그거가 원래 BL 쪽에 작가님들 중에 그 털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있어. 근데 그 다리 털에 집착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거기 가슴 털에도 털에. 집착하시는 분이 네. 계시는데 그거 갖고 리디가 한번 가이드를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와. 작가님들이 왜 저기는 되는데 나는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러시는데 이제 가이드를 만들 정도로 그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털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안 되고. 저번에 담비 씨가 궁금해했던 디지털 만화 심의에서 네네. 어린애도 거기를 가려야 되냐라고 네. 물어봤잖아요. 가려야 된대요. 디지털 심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아이 알몸도 거기는 가려. 제가 듣기로는 종이책 심의랑 디지털 심의랑 달라가지고 기준이 종이책보다 전자책이 더 엄격하대요. 그래서 갑자기 학생이던 애들이 갑자기 대학원생이 되어가지고 교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번역 오류가 아니거든요. 그건 아청법 때문에 바꾼 거예요. 번역가들이 바꾼 게 아니에요. 그쵸. 억울하다, 어쨌든 억울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덕업일치 하셨다고. 네. 제가 최근에 마키와 맘이라는 작품을 번역을 했거든요. 네. 오타쿠 여성들의 이야기. 예, 맞습니다. 거기 그것도 심지어 주인공이 여성향 게임 네. 오타쿠라서 저랑 똑같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콜라보를 한 거예요. 네오로망스 신작 이번에 나오는데 안젤리크 루미나 라이즈라고 그 작가님이랑 그 디렉터분 대담을 실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번역하면서 그것까지 번역을 하게 돼서 저는 사실 네오로망스의 팬으로서. 네, 그쵸. 네오로망스 일을 하게 될 줄은 간접적으로. 몰랐는데 이렇게나마 관여를 하게 돼서 덕업일치를 했죠.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정말 이거는 기억에 남는 일이겠어요. 네, 맞아요. 그런 에피소드 말고도 뭐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든지 그런 건 있나요? 당장 떠오르는 건 세 작품 정도인데 메구미와 츠구미 그리고 기분 무표정한 그 남자는 오늘 밤 왕의 총에 녹아내린다. 무표정한 뭐라고요? 무표정한 그 남자는 오늘 밤 왕의 총에 녹아내린다. 근데 제목이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 이게 뭐냐 늦게 죽겠다.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녹아내리는 뭐였는데? 그런데 그 무표정한 그 남자 는 오늘 밤 왕의 총에 녹아내린다. 왜였어? 너무 어렵다. 무표정한 남자는 오늘 밤 왕의 총에 녹아내린다. 어떤 점이 좋아요? 녹아내리니까. 무표정했는데. 아니 근데 제목 그렇게 막 바꾸면 일본 원작에서도 컨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컨펌에서 허락을 했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 했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건데 바꾸려면. 근데 대충 뭐 비슷하긴 해요. 녹아내리기는 해요 일단. 원작 제목도. 그래가지고 내용은 대충 표정이랑 반응이 너무 없어서 인형 같다고 불린 남자가 한 웃기는 왕족 남자를 만나면서 그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인데. 웃기는 왕족이요? 네, 웃기는 왕족이요. 유머가 있는 사람이고. 첫 만남이 공원 봉수에서 거꾸로 박혀있는 공을 보고 그거를 죽으려는 사람인 줄 알고 구해주는 거거든요. 개그물인가요? 약간 개그물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걔가 자기는 기도 중이었는데 왜 방해하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남을 가져가지고 점점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점점 표정과 뭐 감정을 얻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네, 스포일러라 말은 못하지만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직접 봐야겠네. 네, 질척질척한 씬을 꼭 표정한 봐주세요. 그 남자는 오늘 밤 왕의 총에 녹아내린다. 네. 아, 참 길다. 네. 특히 뭐 이게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나요? 제목 때문에?
제목도 되게 인상 깊었고요. 저는 심지어 발매리스트에서 보고도 몰라봤거든요. 얘가 걔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작가님을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근데 종이책이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제발 출판사에서 어느 출판사든 제발 스지님 작품을 종이책으로 좀 내주세요. 그 기분이라는 작품도 전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기분은 사실 기존 번역가분이 그만두셔가지고 제가 5번부터 맡게 된 작품인데요. 트위터에서 제가 좀 썰을 풀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회지를 내고 있더라고요. 회지요? 네, 회지. 무슨 주제로 회지를 내신 거예요? 그 중에 나오는 커플이 있는데 임출연 썰을 임신 출산 육아 2차 소설. 네, 2차 창작을 해가지고 냈는데 BL이에요? 예, BL이에요. 기분이란 작품 자체가 BL이에요. 되게 유명한 BL의 BL 회지. 네네. 근데 그거 회지 근데 어디서 19금이 아니니까. 네, 19금이 아니에요. 그거 잠깐 통판했었고요. 지금은 포스타임에서 유료로 공개 중입니다. 기분 실사화 이야기 들으셨어요? 예. 피부도 봤는데, 네. 사실 BL 좋아하는 친구들 사이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왜요? 말 그대로 반응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는 않겠다. 일단 기분이 일러스트가 이뻐갖고 네네. 장벽이 높지. 약간 설정을 다 따라간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 스튜디오가 엄청 체육관같이 넓은 곳으로 변경이 돼 있어가지고 원래 애들이 작중에서 스튜디오 대여비 이런 것 때문에 알바를 한다 그런 설정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건 알바를 몇 탕 뛰어야 되는 거지 싶었거든요. 일단 배우들이 이게 좀 젊은 애들이 주인공이잖아요. 네. 근데 배우들이 약간 젊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고등학생 역할이라도 성인분이 하시다 보니까 약간 위화감이 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비주얼이랑 느낌이 있으니까 그거랑 좀 느낌이 다르면 아무래도 애니보다는 위화감이 많이 들겠죠. 실제 인물이니까. 사진 보셨어요 혹시? 살라벨님 어땠어요? 괜찮아요? 요즘 다들 눈이 높아져갖고 케이팝에 눈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못 따라. 요즘 이제 비주얼 기준에 맞는 배우들 보면은 약간 태국이나 중국이나 그런 쪽에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웃 나라가 많이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뭐 나오면 보실 예정인가요? 네, 드라마 코리아에서 방영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편하게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메구미와 트구미 같은 경우는 진짜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 많아서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맡게 되셨네요? 저도 사실 메구미와 츠구미를 좋아한다고 사랑팔방에 진짜 떠들고 다녔어요. 블로그에다 리뷰도 쓰고 사람들한테 추천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편집장님이 알게 되셔가지고 이 사람이 소월님이 좋아한다고 하더라 해가지고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좋아한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더 잘할 거라 생각을 해서 맡기는 경향이 있죠. 하긴 그 배경 지식이라든지 속도도 차이가 나니까 내가 좋아하는 작품 번역 맡긴다는 당연히 있죠. 앞으로 어떤 거 더 이렇게 번역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근래 야구를 파게 돼가지고 네. 야구 만화를 꼭 번역해보고 싶어요. 야구는 BL 쪽도 많지 않나? 아니요, 근데 이상하게 연이 없더라고요. 들어와도 다른 쪽 스포츠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아니거나.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오메가버스를 엄청 좋아해서 네 가족물이랑 귀여운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품을 많이 전해드리고 싶어요. 가족과 오메가버스 번역하실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 1588 소월소월입니다. 야구도 해주세요? 당근입니다. 그 오타쿠라는 거는 언제부터 자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네오로망스 게임을 하시면서부터? 사실 게임을 먼저 하진 않았고요. 그때는 아예 일본어를 몰랐기 때문에 저는 원래 그냥 코난이나 원피스 잔느 같은 거 한참 신풍계도 잔느. 네, 맞아요. 애니메이션 할 때 한참 그거를 투니버스 통해서 열심히 보다가 근데 코르다를 친구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마침 그게 정발된 만화책이 있더라고요. 만화책으로 먼저 보셨군요. 네, 만화책으로 먼저 보다가 그 만화책을 일본어 버전으로 사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배우게 됐을 때는 게임을 했죠. 아니 근데 금세기 코르다 만화책 정발된 것도 신기하네요. 진짜 안젤리크는 아세요? 네. 5권까지 정발하고 그 이후에 끊긴 거? 그랬나? 네. 다 나오지 않았나? 안 나왔어요.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 안 나왔어요. 그래요? 뒤에 제가 원서로 샀거든요. 5권까지는 번역됐었고 이후에는 계속 안 나왔었어요. 그걸 왜 사실? 아니 근데 만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안젤리크는 특히. 네, 원화가 그 워낙 그림도 유명하신 분이 하셨고. 아니, 출판사가 안 망했는데 안 나왔다고요? 네, 출판사는 서울문화사였나? 유명한 데였는데 안 나왔어요. 안 팔렸나 봐요. 안 팔려도 계약 관계라서 내는데 다. 안 나왔어요. 상상 이상으로 안 팔렸나 보다. 네오 안젤리크는 나왔어요. 안젤리크는 안 나왔어요. 5권까지만 정말 옛날 옛적에. 그래서 제가 거의 한 중딩 때? 초중딩 때 한 5권까지 나온 거를 받고 성인 돼서 그 이후에 안 나온 거를 산 거니까 안 나온 거죠. 근데 원래 게임 원작인 게 만화화되고 이러면 되게 좀 싱겁고 막 그렇던데 나는. 그거를 그래요. 그쵸. 근데 안젤리크는 괜찮지 않았어요? 안젤리크는 안 봐서 모르고 금세의 콜단 저도 봤거든요. 근데 어땠어요? 앞에만 조금 보다가 좀 싱거워서 저는 그만 접었었는데. 아무래도 만화책은 한 사람의 루트로 중심으로 흘러가가지고 결국 다른 애들을 공략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만화책은 그 중에서 원 오브 댐 하나 그 기준은 뭐야? 메인캐가 있잖아 보통. 그래요? 있어요? 맞아. 메인 히어로가 있어요 항상. 있었지. 예를 들어 캐릭터 소개 맨 앞에 나오는 애. 그럼 안젤리크는 줄리였어요? 아니잖아요. 안젤리크 애매하다. 줄리어스 제 아니잖아. 마음속에서는 오스카님인데. 인기는 오스카랑 클라비스가 많았던 것 같고. 그런가? 오스카 아니야? 저는 클라비스 인기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다 안 좋아해서. 제펠이면은 취향 알겠다. 그래. 코르다에선 히아라를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약간 츤데레 캐릭터 다른 좋아해요? 청년? 근데 히어로는 츤데레는 아니에요. 아니 제펠이면 바른 청년이 아닌데? 머리가 이렇게 뾰족한 정도가 비슷해요. 머리 스타일로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아니 되게 바른 소년의 느낌이잖아. 제펠이요? 소년. 그러네. 소년. 소년은 소년인데 약간 제일 비행소년 소년이란 아니야? 느낌은 들어. 제펠이 왜 비행소년이야? 약간 불량한 느낌 있어요. 아닌데? 입은 험한데 불량하진 않아. 속은 엄청 따뜻한. 그쵸. 모든 캐릭터가 다 속은 따뜻하지.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반항적인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불량소년의 느낌이 있다는 거죠. 네오로망스 좋아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혹시 워킹홀리데이 가신 거예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일본어를 그걸로 배우기도 했고 사실 코르다가 실제 배경을 CG로 삼은 경우가 많거든요. 나도 여기 가보고 싶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워킹홀리데이 이제 나이가 꽉 차가지고 더는 못 가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안 가면은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질렀죠. 저 서울님 블로그를 되게 열심히 봤는데 그 워킹홀리데이 간 와중에도 엄청나게 여기저기 다니셨더라고요. 이게 특별히 목적이 있었나요? 네, 사실 금세 코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타교 학생들이 막 나오면서 원래 요코하마 한 군데서만 했거든요. 근데 막 고베도 나오고 막 하코다테 나오고 막 센다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의 테니뮤 이런 테니스 왕자 같은 느낌이네. 제가 테니프레이 코르다라고 누가 불렀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거기를 다 쫓아다녔죠. 안 가본 데 몇 군데 있기는 한데 이런 거를 성지라고 부르거든요. 성지순례라고 부르거든요. 그 작품의 무대가 되거나 아니면 연관이 있는 곳을 다니는 행위를. 있죠. 네. 지난번 백금 기사님도 그 럭키스타 무대 갔다 그랬잖아요. 서울님도 그걸 엄청 열심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금세기 코르다 성지순례를 한창 하셨군요. 남들 웬만하면 혼자 안 가는 수족관이랑 목장이랑 허브원이랑 가지가지 진짜. 저도 갔어요. 갔어요. 로코산도 갔고요. 다 갔어요. 로코산 진짜 단골이었어요. 진짜 덕질하다 산으로 갔어요, 제가. 허브원 가가지고 스테이크도 먹었어요. 저는 장미 가지고 뭘 해가지고 그걸 마셨던 것 같아요. 장미 차였나? 제가 이번에 책을 내게 됐어요. 어떤 주제의 어떤 책인가요? 워킹홀리데이 갔다 온 사람들이 조금씩 에피소드를 쓴 그럼 공동저자? 네네. 덕질 때문에 별의별 걸 다 해본 오타쿠 콘셉트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제 덕질 이야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다 담겼습니다. 몇 페이지나 쓰셨어요? 40페이지인가 50페이지인가 그 정도 쓴 것 같아요. 몇 명이 쓴 건데요? 5명이요. 혹시 궁금하시면 한 번쯤 일본 워킹홀리데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코하마 하면은 정말 각종 작품의 성지잖아요. 부리야, 금세의 코르다. 금세의 코르다. 네, 그 최근에 그 문호 스트레이독스? 거기도 요코하마 위주로 들었고. 어떤 거? 니게하지 드라마지만. 그 도망치는 것은 뭐지?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맞아. 근데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 안젤리크 정발할 때 코웨이에 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안젤리크가 한국에서 생각 이상으로 매출이 안 나와서 그 이후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법한데.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니까 다들 이렇게 스위치 사고 있잖아요. 링피트 하고. 네네네.
지금 다시 한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쿠에이님 잘 봐주십시오. 근데 시작할 때 되게 파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아씨. 야, 이렇게 또 뼈를 때린다. 이걸 어떡하지?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하는 사람이 5개, 10개씩 사니까 맞아요. 곱하기 5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저는 같은 게임 3개 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일당 100이라고 하죠. 되게 애처롭네요. 아니 근데 진짜 네오로망스는 이제 옛날에 하던 사람 계속 하고 있어서 구매력이 좀 있는 편이에요. 네, 이제 그 사람들이 다들 웬만하면은 사회인이 돼가지고 경력이 한 5년 이상은 되니까 최소. 옛날에 하던 사람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얘기하면 하지만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스위치 사서 안젤리크 루미너 라이즈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직전에 똑같은 안젤리크인데 그림체 바뀌어서 한번 리메이크 된 거를 제가 영상 한번 보고 되게 처참하다, 이거는 아니다 싶었거든요. 안젤리크 루트.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저는 그 예전 분의 그림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아니다 싶었는데 아예 새롭게 나오니까 차라리 네,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번에 루미너 라이즈는 평가 많이 들었는데 네. 저도 기대는 루미너 라이즈는 조금. 저는 아직 전에 하던 게임 못 끝내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카 7을 아직 못 끝냈어요. 와, 하루카 7까지 나왔어요? 네, 7까지 나왔어요. 캐릭터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네, 계속 바뀌어요. 아, 시리즈마다 바뀌어요? 네. 네네. 캐릭터는 매번 바뀌고요. 그 다음에 성우는 중간에 한 번 교체가 되었어요. 5탄에서 바뀌었죠? 네. 아, 캐릭터는 바뀌는데 성우가 계속 똑같았어요? 네, 원래 그렇게 계승되는 게 네오로망스였는데 이제 하루카 4 전반으로 해서 많이 바뀌더라고요. 신기하다. 성우진이 다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는 그 성우진이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우는 같은데 비슷한 세계관의 캐릭터가 계속 바뀌는 건 재밌는데요? 시리즈 나올 때마다. 근데 캐릭터 컨셉도 좀 비슷하긴 했는데 뭔가 얘 사촌 같은 느낌. 그냥 뭔가 그 아이의 환생,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1이랑 2는 확실히 그런 면이 있는데 이 시리즈마다 약간씩 뭔가 도전을 하긴 했어요. 그러면 우리 소월님은 최애캐는 당연히 금색의 코르다에 있겠군요. 네, 금색의 코르다의 선배 캐릭터인데요. 히아라 카즈키라고 트럼펫을 부는 아이입니다. 트럼펫을 배울 생각은 안 하셨어요? 사실 잠깐 해봤는데 제가 폐활량이 너무 떨려가지고 운동 소질이 진짜 없어요, 제가. 그래서 네. 저는 다행히도 폐활량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캐릭터를 좋아해서. 누구 좋아하시죠? 유노키 아즈마. 무슨 악기예요? 플룻이야. 그래서 저 플룻을 배웠어요. 오. 소리를 내게 할 때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재미있었어요. 과거형이네?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캐릭터한테 빠지는 바람에 그거를 배웠어야 했거든요. 다 관악기는 못하겠어요. 아니죠? 네. 바이올린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비올라랑 샤미센을 배웠습니다. 토끼 파신 거예요? 진난 애들을 좋아했어요. 그렇구나. 되게 재주가 많네. 그러게요. 덕질로 다져진 재주. 그게 코스프레 촬영을 할 때 악기를 제대로 치려면은 어느 정도 배워야 되거든요. 아, 진짜 그거 좀 내가 일본 영화들 볼 때마다 바이올린 키는 장면 나오면은 내 바이올린 도레미파솔라시도 잘 못하거든요. 이거 활질만 하다가 끝났는데 그 진짜 기초만 배워도 활을 잡는 거 보니까 딱 보이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 너무 엉망진창을 하고 있어서. 그런 디테일에서 약간 또 떨어지는 게 있네요. 소울님도 할 수 있어요, 트럼펫. 그냥 소리를 나게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1년만 하시면. 제가 꼭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래 헬스장을 다니고 있어요. 달리기. 트럼펫을 불기 위해서. 네. 폐활량 키우려면 수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근데 제 최애캐가 육상부였어요. 아, 네. 맞아. 그래서 맨날 아침에 런닝했어. 네, 맞아요. 요코하마에 가서 한 바퀴 돌려. 네네. 중학생 때 육상부였고 고등학생 때는 네. 그러면 우리 나중에 합주해요. 좋아요. 의진성우 피아노 하고. 네. 둥가. 저는 아무거나. 바이올린 하셔야 돼요. 그래. 아니요, 난 바이올린 탈덕했습니다. 탈덕은 없습니다. 네, 다시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합주할 코로다 팬분 계시면은 수월님에게 연락을 해주시고요. 제 친구가 바이올린을 필 줄 압니다. 코르다의 영향인가요? 네네. 그 친구도 트키모리렌이라고 바이올린. 야, 진짜 다들 대단하십니다. 걔가 주인공 아니에요? 맞아요. 걔가 만화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타니야마키쇼. 타니야마키쇼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님은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번역가들이 서로 타이가 없다 보니까 일 힘든 거 고충 나누기도 힘들고 정보도 없다 보니까 좀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다 답변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 커뮤니티 같은 거 만들어서 서로 소통도 하고 얘기도 하고 네. 그러고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 소얼님과 덕질 All About 덕질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시간이 너무 짧네요. 네,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훌쩍 가버려서 네, 어떠셨나요, 소얼님? 저는 이런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덕후 이야기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사실 네, 혼자 일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비님 보고 그렇게 반가웠다고. 네, 그래서 네, 머지하면서도. 네. 그래서 우리 번역하시는 분들, 출판업계 번역하시는 분들이나 소월님과 좀 취미가 맞는 것 같다. 뭐 네오로망스나 금세코르다 등등 관심 많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합주합니다. 네, 우리 소월님과 담비님까지 함께 친구가 되실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소월님께 연락 주시고 DM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위터에서 소월을 검색하세요. 소월 아닙니다. 발음 너무 좋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탑덕후 네, 소월님 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담비님 어떠셨습니까? 감개무량하네요. 4년간의 결실이 여기에. 소월님도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우리 살로벨님 오랜만에 네. 또 함께 해주셨는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탑덕후는 네,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고 또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목표한 고지가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탑덕후는 또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 설정, 알림, 좋아요, 댓글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그거에 대한 또 댓글을 남겨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닥덕후 시즌2 탑덕후는 더욱 재밌는 주제로 다음에 또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